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도서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와 같은 전기 자격증을 준비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공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력공학 필기시험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실기시험에서도 그대로 출제되는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보다 확실히 준비해야 실기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력공학 필기, 제가 최근 전기기사 14개년의 문제를 분석해서 이 전력공학 필기 시험에서 어떠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인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바로 시작해 보시죠. 과전류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약호로 OCR입니다. OCR은 Over Current Relay의 약자이죠. 즉,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접점이 동작해서 차단기가 동작할 수 있도록, 트립될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호 계전기 중 하나입니다. 이 동작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작 전류와 동작 시간에 따른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세로축을 동작 시간이라고 하고 가로축을 동작 전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번호를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 그래프로 구분을 지어 놓았는데요. 이 과전류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 동작 전류값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최소 동작 전류값을 만족해야만 이 뒤쪽에 따른 동작 특성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최소 동작 전류값 이하라면은 이 부분에서는 사고로 판단하지 않고 동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지금까지 잘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두 유형의 분들에게 모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실기시험에서도 단답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명심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범 답안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모범 답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모범 답안이 되었는지 그래프 동작 곡선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1번은요, 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또는 순시 특성, 또는 순한시 특성, 순한시 계전기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자, 이 순시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이제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 전류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동작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보시기 쉽게 조금 떨어뜨려 그려 놓았는데요. 매우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즉 동작 전류에 관계없이 동작 시간이 거의 즉시 이루어지게 되죠. 즉 일정 값 이상, 최소 동작 전류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고장 전류 관계없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 이것을 순시 특성, 순시 계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주황색을 보겠습니다. 주황색은요, 이거는 정한시 특성 또는 정한시 계전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한시라고 하는 것은요, 고장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여기 순시 계전기와 마찬가지로요, 고장 전류 크기에 관계없이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만 만족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그러니까 순시 계전기는 즉시 동작이었잖아요. 거의 즉시. 정한시 계전기는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시와 정한시는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어떤 계전기냐면 이거는 반한시 특성입니다. 또는 반한시 계전기라고 하겠습니다. 계전기가 이제 릴레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반한시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을 만족을 할 때 동작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특성입니다. 그럼 반대로 동작 전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동작 시간이 길어지는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반한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작 전류와 동작 시간이 서로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비례하면서 감소하는, 이렇게 반비례한 특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한시 계전기, 반한시 계전기, 순시 계전기가 나왔다면 네 번째로 나와야 할 것은 바로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입니다. 반한시성 정한시 특성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을 만족을 하는데, 자, 반환시성 정한시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 값 이상의 전류 이하에서는 반환시 특성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는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죠. 자, 그런데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정한시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반환시성 정한시 계정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자, 이 그래프를 주고선 1번, 2번, 3번, 4번을 하고 알맞게 이 특성이 매칭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순시, 반환시, 정한시, 반환시성 정한시의 특성의 정의를 주고 그 특성을 가진 계정기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거나, 또는 순시, 반환시, 정한시, 반환시성 정한시 네 가지의 특성에 대한 정의를 쫙 주고서요, 알맞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 매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의를 손으로 한 번씩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시 계정기, 제가 말로 했던 것들을 한번 듣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반환시도 한번 적어보는 연습해보시고, 정한시 그리고 반환시성 정한시도 적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우리 실기시험에서도 이게 단답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정의를 적는 것이.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까 이 문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